네, 안녕하세요. 김지현의 리포트 김지현입니다. 이제 관세로 인한 충격에서 약간 벗어난 듯 보이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이 흐름 안에서 이번 주에도 살펴볼 만한 리포트들이 꽤 나왔어요. 시장 흐름에 대한 리포트부터 또 1분기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구간, 종목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들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도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요.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이슈와 전략에 대한 의견 담은 테마틱 레이더 리포트 하나 살펴볼까 하고요. 이외에 실적 나온 기업 가운데 APR 그리고 코스맥스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진한 실적 발표한 덴티움에 대해서도 의견 나왔어요.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달 말쯤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샤오미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장 이슈에 대한 시각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함께 담고 있는 테마틱 레이더 보고서입니다.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단번에 반영된 희소식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였죠.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됐던 미중 간의 무역과 관련한 협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자리에서 양국은 지난 4월 중에 서로 부과했던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을 향후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진전이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50%로 떨어졌고요. 중국의 대미국 관세율은 30%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 협상을 앞두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80%라는 숫자보다도 훨씬 낮아진 수치인 거죠. 이 기대 이상의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전부터 반등세를 이어왔던 시장은 한 차례 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S&P 500은 이로써 관세 충격이 전해졌던 4월 초수준까지 주가를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성근 애널리스트는 경계심을 완전히 풀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단번에 큰 폭의 관세율 인하가 있었던 만큼 이후 진전되는 협상의 과정에서 그 이상의 실익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1기 때의 협상 과정을 되돌아봤을 때 끝까지 이 협상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철강 그리고 자동차 등의 섹터별 관세는 유지된다는 점, 그리고 의약품과 반도체 또 전자제품 등에 대한 세부 섹터별 관세는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들어서 여전히 관세 부과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최종 합의까지 불확실한 부분들이 남아있고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성은 애널리스트는 4월 이전에는 무관세를 적용받았던 $800 미만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가 120%에서 54%까지 낮아지는 데 그쳤다는 점 역시도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라는 것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일단 스위스에서 있었던 미중 간의 협상, 그 합의에서의 기대 이상의 진전으로 말미암아서 시장이 일단 전반적인 반등의 흐름을 공고히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관련한 경계심을 다 풀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때문에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방산, 저가 소비, 또 중국 테크 같은 관세 영향이 제한적인 핵심 성장 테마 관심 가질 것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수출 의존도가 낮은 인도 시장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함께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별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예요. 뷰티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도 줄줄이 나왔던 주간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꽤 괜찮았습니다. 일단은 APR에 대한 리포트예요. 배송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높아진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은 서프라이즈라는 제목 달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보시듯이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분기 APR 매출은 전년 대비 79%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에 97%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을 뿐 아니라 연중 최고 성수기인 4분기와 비교해서도 매출 그리고 이익단 모두에서 강한 성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배경은 전략 채널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B2B 쪽에서의 강력한 성장에 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일본에서의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성장했고요. B2B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무려 933%라는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목할 건 이 같은 전략 채널들에서의 성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전망인데요. 아직 오프라인 진입이 초기 단계에 있어서 추가 확장의 여력이 높은 일본, 그리고 유럽 진출 초기라서 중동, 중남미 등의 잠재 시장이 충분히 남아있는 B2B, 그리고 성장이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는 데다 아직 오프라인 채널이 본격 진입하지 않은 상황이라 잠재적인 추가 상승의 여력까지 남아있는 미국 모두 다 긍정적인 흐름을 견인해 나갈 거다라는 판단을 담고 있는 겁니다. 물론 B2B 성장률이 초반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상반기 대비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는 전망하고 있어요. 다만 전반적인 성장세의 유지를 감안해서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강한 성장성 그리고 동종업계의 평균 PER에 반영해서 평균 목표 PER 역시도 높여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함께 반영해서 목표가 85,000원이었던 걸 125,000원으로 47% 이상 상향 조정했고요. 물론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했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다만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PER은 같은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으로 투자 의견 역시 매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실적 발표한 코스맥스예요. 코스맥스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배송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중국 회복 재증명 그리고 2분기는 국내도 개선 전망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요. 1분기 코스맥스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서 각각 12% 그리고 13% 성장하면서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지역으로는 국내 그리고 동남아 또 기대가 낮았던 중국 등에서의 호실적인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기타 자회사 중에서는 원료를 취급하는 CM테크 그리고 용기를 다루는 코스맥스 네오의 실적이 대폭 확대된 것도 연결 실적의 전반적인 호조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목에서도 보듯이 전분기 실적에서 가장 주목할 건 코스맥스 실적의 30% 내외를 차지하는 중국에서의 실적 호조, 회복세 재증명이었는데요. 중국에서의 매출은 전분기에 이어서 2개 분기 연속 성장하면서 업황의 회복을 재확인시켜줬고요. 특히 상해법인이 4개 분기 만에 성장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서 또 긍정적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중국의 업황이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건 코스맥스 실적의 전반적인 가시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중국 실적이 회복되면서 저가 용기에 주력하는 코스맥스 네오 그리고 중국 동남아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원료 자회사 CM테크 같은 기타 자회사 실적도 역시 함께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코스맥스는 국내에서 올 들어서 이 선케어 쪽을 전략 상품으로 적극 영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케어 쪽이 고마진이기 때문에 고마진인 선케어 쪽의 믹스가 상승되는 모습이 2분기에는 가시화될 걸로 보이고요. 이에 말미암아서 유의미한 마진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그리고 중국에서의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이와 함께 목표 주가 20만 원이었던 걸 25만 원으로 25% 상향 조정했습니다. 12개월 선행 PER 17배로 업종 평균과 유사한 상황이고요. 실적 모멘텀이 강화된 만큼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다라는 판단이에요. 이에 투자 의견 역시 매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APR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이후에 주가 흐름도 꽤 긍정적이었습니다만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 기업도 있었어요. 바로 덴티움인데요. 뼈아픈 중국 시장의 부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김충현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예요. 덴티움은 지난주 실적 발표와 함께 10% 이상의 급락세를 시현했던 바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1분기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7%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50% 크게 감소하면서 시장 기대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국내에서의 매출이 23% 감소했고 중국의 매출 역시
21% 역시 20%대 감소세를 보였어요. 김충현 애널리스트는 덴티움의 이 같은 실적에서 가장 문제가 된 건 역시 중국에서의 부진이었다고 봤는데요.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겼던 기업입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중국 매출이 50%를 넘겼던 기업이 바로 덴티움이에요. 그런데 4개 분기 연속 이 중국에서의 부진이 최근에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외형 성장에 있어서 치명적인 포인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을 제외한 여타 해외 지역에서의 성과는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중국 역시 경기 부양 체계의 효과가 일부 소비자 영역에서 관찰되고 있는 만큼 치과 업황 역시 하반기에는 좀 달리 개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주가도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기준 10배로 글로벌 동종업계의 지난 3년 평균인 15배 대비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당장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고 이를 반영해서 목표가는 하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95,000원이었던 걸 85,000원으로 낮춰 잡았어요. 그럼에도 현 주가 대비 상승 여력 30%가량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한편 김충현 애널리스트는 이 보고서에서 덴티움 같은 경우는 자사주 비중이 전체 주식의 22%에 이르는 굉장히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샤오미인데요. 샤오미는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았어요. 기대를 좀 담고 있는 리포트예요. 박연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애플의 파이를 베어물다라는 꽤 재밌는 제목을 달고 있어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점유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애플의 점유율이 1.8%포인트 1분기 하락했고요. 보시면 파란색 선이 애플 점유율이에요. 샤오미의 점유율은 위로 쭉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4.7%포인트 오히려 상승하면서 점유율 기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목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애플의 파이를 샤오미가 베어 물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애플 점유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샤오미 점유율이 오르게 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올 초부터 지급했던 정부 보조금이 6,000위안 이하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했던 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 2, 3년간 진행됐던 프리미엄화 전략을 통해서 샤오미 스마트폰의 상품성이 꽤 높아졌다라는 부분 역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 이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애플폰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 역시도 샤오미 점유율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세는 올해 조금 더 공고해질 거라는 게 박연주 애널리스트의 전망인데요. 그 연결고리는 역시 AI가 될 거라는 시각입니다. 애플의 자체 AI 기능은 규제의 벽을 뛰어넘지 못한 상황이어서 현재 중국에서의 출시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샤오미는 적극적으로 AI 기능을 출시하고 있고요. 중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AI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샤오미 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샤오미의 경쟁 우위가 보다 강화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고요. 물론 주가를 보면 3월 중순 이후에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고요. 이외에도 무역 분쟁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또 전기차 사고 등의 이슈도 발생했던 바 있습니다. 때문에 주가 역시 일부 조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60 홍콩달러에 근접했던 주가가 40 홍콩달러를 이탈하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매출 대부분이 중국과 이머징 국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장기적인 글로벌 점유율 상승이 기대된다는 부분, 또 1분기 중국 스마트폰 판매 확대 이외에도 여타 가전제품 그리고 IoT 제품들에 대한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 감안했을 때 이달 말쯤으로 예정돼 있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모두 다 반영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업계 내 탑픽 의견 유지한다라는 관점이고요. 목표가 역시 72 홍콩달러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리포트 5가지 쭉 살펴봤어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좋은 한 주 보내세요.